백제의 마지막 왕, 우리는 의자왕을 이야기할 때 흔히 화려한 궁녀들과 함께 즐기다. 결국 나라를 멸망시킨 폭군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마치 정해진 역사적 진실처럼 말이죠.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가 젊은 시절 동방의 증자라 불리며 현명하고 덕망 높은 군주로 칭송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한때 성군이라 불렸던 왕은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상반된 폭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현명한 군주에서 폭군으로 추락했다는 드라마틱한 변화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백제 의자왕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몰락을 둘러싼 가장 은밀한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미처 담지 못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이야기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의자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 인간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특히 그의 곁을 지켰던 혹은 흔들었던 가까운 이들의 숨겨진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과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 그리고 한 왕의 평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백제 멸망의 진짜 원인에 대한 강력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만 존재하기란 쉽지 않죠. 특히 격동의 시대 속에서 왕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의자왕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무려 40여년간 태자로 지내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국정을 논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그를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증자에 비유하며 해동증자라 칭송했던 것이죠. 이는 그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지혜와 덕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왕위에 오른 후 그의 행보는 사뭇 다르게 기록됩니다. 현명했던 왕자는 점차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향락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지죠.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외부의 압력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생애 속에서 권력의 그늘과 가까웠던 이들의 영향력을 추적하며 역사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 과연 전부인지,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없는지 말입니다. 의자왕의 이야기를 통해 복잡다단한 인간과 역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여운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를 폭군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아니면 그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안고 의자왕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의자왕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백성들은 그를 해동증자라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효와인을 중시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동방의 증자라 불릴 만큼 의자왕은 남다른 지혜와 덕성을 겸비한 왕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작은 고충에도 귀 기울이며 해결책을 모색했고 신하들과는 격에 없이 국정을 논하며 현명한 통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부왕무왕의 깊은 신임 속에서 그는 백제의 미래를 짊어질 밝은 희망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강성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자왕은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고 백제를 더욱 번영시킬 구원투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등장은 백제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죠. 드디어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초기 치세에 걸출한 업적들을 쌓아올리며 해동증자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라를 향한 맹렬한 공격은
백제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는 통쾌한 승리였죠. 대야성 전투의 대승은 백제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 의자왕 곁에는 그를 굳건히 지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승전 축하연에서는 의자왕과 측근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정점에 달할수록 미묘한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던 기존 귀족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측근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싹트는 권력 다툼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자왕은 역사에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왕이 세상을 떠난 후 의자왕은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때 가까운 친구들의 조언과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의자왕에게 특정 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숙청을 부추겼을 수도 있죠. 궁궐 안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고뇌에 찬 의자왕의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라와 당나라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의 판단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배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내부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자왕은 점차 고립되어 갔고 그의 초기 현명함은 점차 흐려지는 듯 보였습니다. 백제가 멸망의 길을 걷던 그 비극적인 순간 의자왕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최후의 순간 과연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의자왕의 곁을 떠나 방관자의 길을 선택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충절을 지킨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죠. 불타는 사비성 앞에서 의자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들의 이탈은 의자왕을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고 백제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의자왕이 폭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타락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복잡한 내부 권력 다툼 속에서 그를 둘러싼 가까운 친구들이라 불렸던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의지했던 이들이 때로는 그를 고립시키고 때로는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결국 백제의 멸망을 가속화했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주변 인물들의 영향력에 의해 얼마나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의자왕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통찰을 안겨줍니다. 의자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을 넘어 권력의 속성, 인간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 과연 전부일까요?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의자왕을 단순히 삼천궁녀를 거느린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시선일까요? 역사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 성찰하게 하며 복잡다단한 인간과 역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